오늘은 해외 축구 5경기를 준비했는데요. 주말에는 경기가 많죠. 일단은 NBA 경기도 있고 해가지고 뭐 여러 경기들을 제외하고 요 5경기만 좀 골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짬을 내서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 경기를 다 건드릴 수 없다는 점 좀 죄송하다는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들락날락 하면서 좀 봐주시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토요일에도 그래도 좋은 경기 잘 분석해서 가지고 올게요. 오늘은 일단 요 5경기 해외 축구 준비했습니다. 가보시죠. 토리노 대 제노아 요거 먼저 갈게요. 토리노 현재 2승 2무 4패, 홈에서는 1승 1무 2패로 12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토리노 전력으로 1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감독의 능력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노아는 1승 3무 4패, 원정 기준 1승 1무 2패로 19위 강등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좀 그래도 재밌게 볼 만한 기록이 최근 5년 상대 전적인데 6승 3무예요. 토리노 홈 기준. 토리노 홈 기준이 아니야. 토리노 기준 6승 3무로 토리노가 한 번도 안 졌고, 토리노 홈 기준 2승 3무. 그리고 역대 전적, 옛날 전적까지 세리에 기준으로만 가져왔을 때 10승 9무 7패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토리노가 뭐 앞선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토리노 홈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승 6무 1패. 제노아가 토리노 원정에서 이긴 마지막 승리가 2008년이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공식적인 세리 A 경기에서요. 어쨌든 간에 저도 이 경기는 제노아 패를 분석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그냥 제외하고 분석상으로 제노아 승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제노아 프렌을 찍으실, 만약에 뭐 본인이 생각이 그렇다면 제노아 프렌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무승부를 찍으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제노아 프렌 없는 배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분석 들어가면은 토리노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 경기에서 주포 벨로티가 복귀합니다. 아직 베르디 같은 애들은 그거 못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벨로티의 복귀는 토리노가 지금 수비력은 괜찮지만 좀 답답한 공격에서 활로를 좀 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복귀고,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왔다가 오늘 경기는 아마 선발로 복귀전을 치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토리노의 이반 주리치 감독이 원래 지난 시즌까지는 베로나 감독이었던 감독이에요. 해외 축구를 뭐 자주 보시거나 아니면 배팅을 자주 축구 경기를 하시는 분들은 베로나의 색깔을 뭐 정확하게 알진 못해도 가거나 경기를 보거나 뭐 결과나 보거나 하니까 아시겠지만 딱 그런 축구를 토리노가 하고 있어요. 수비적으로 먼저 안정을 취하고 선수비 후역습, 옛날 베로나 그냥 생각하시면 딱 나오죠 그냥. 어쨌든 그런 축구를 하고 있어서 토리노가 이번 시즌 언더가 엄청 잘 뜨죠. 왜냐, 앞선에 벨로티나 뭐 베라디 같은 애들이 빠져 있고, 감독도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일단은 실점하지 않고 우리가 한두 골 넣어서 이기겠다는 성향의 감독이고, 그렇다 보니까 앞선에 득점 자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승부 경기나 뭐 이런 기타 저득점 양상의 경기들이 나오면서 지난 시즌만 해도 제 기준엔 토리노는 오바 쪽의 팀이라고 그래도 봤었는데 올 시즌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로나가 오바가 요즘 잘 나오죠. 감독이 일로 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토리노는 지금까지 앞선 자원의 이제 베르디 둘 없는 상황에서 1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복귀했고, 뭐 제노아가 특히나 수비 쪽에서의 모습이 안 좋기 때문에 토리노의 간만에 멀티골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는 좀 기대가 있는 경기라고 보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제노아 같은 경우 사실 수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약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비해가지고 한두 골 넣고 이기는 경기를 해야지, 저렇게 좀 다득점이나 이제 실점이 많은 경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안 되거든요. 마지막에 결국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 먹고 진다거나, 뭐 제노아가 지금 그런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수비가 좋은 토리노가 제노아를 살살 꼬드기면서 이제 제노아가 올라올 때 벨로티나 뭐 주포도 복귀했겠다 역습으로 꽤 재미를 볼 만한 저는 경기라고 보고요. 토리노의 승부입니다. 그간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괜찮은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준 토리노가 주포 복귀로 조금 그래도 날개까지는 아니어도 신발 정도는 신을 걸로 보이고, 어,
사실 토리노가 언더의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 시즌. 근데 벨로티의 복귀 이슈 그리고 상대 팀이 제노아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도 언더를 보기에는 저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더가 계속 나오다가 오버가 나올 타이밍이 딱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5바까지는 보는데 사실 좀 그렇죠. 어쨌든 계속 언더를 냈던 팀을 갑자기 오버를 찍는 거는 반대 계속 나오고 있던 거를 반대 가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토리노 승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경기 핸디캡은 어려서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제노아가 워낙 득점도 그렇고 실점도 그렇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토리노가 마인을 할지 햄물을 할지 모르겠어요. 뭐 무승부가 안 나온다는 축구엔 스포츠엔 100%가 없기 때문에 보장도 없고 그래서 핸디에 대한 부분은 패스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햄무 쪽을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2대1 정도 보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예측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넘어가서 마인츠 대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는 현재 3승 1무 4패, 홈에서 2승 1무 1패, 아우크스는 1승 3무 4패, 원정 기준 2무 2패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마인츠가 못 이겼어요. 아우크스를. 그러니까 최근 이거 적어놓을 걸 그랬다. 제가 알기로 최근 5경기가 6경기 연속 마인츠가 아우크스한테 전부 다 졌고요. 물론 그때 전력차가 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우크스가 다 이겼었는데 그런 좀 상대전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 현재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이런 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아우크스는 이번 시즌 상당히 안 좋고 경기력 자체도 안 좋아요. 마인츠는 시즌 초반에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잘 출발했다가 최근에 뭐 수비 쪽에 부상자가 생긴 것도 있고 뭐 한 두세 경기 전에 생긴 것도 있고 추가로 이제 일정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연패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석 들어가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수비수가 세인트 유스테입니다. 얘가 이제 유니온 베를린전의 부상으로 아웃되었고 계속해서 아웃되는 상황이고 도미닉 코어라는 중앙 미드필더도 결장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찰라이가 그래도 공격수 복귀합니다. 복귀 예상이에요. 예상. 근데 제가 볼 때는 선발로 나올 걸로 보이고 아우크스 같은 경우도 돌쉬 수비형 미드필더 결정하고요. 니더 레오너 이제 좀 장신의 키를 바탕으로 뭐 아우크스가 수비하다가 크로스 한번 딱 올려서 헤딩으로 꼽아주는 보통 그런 골들이 많았는데 뭐 결장 그 오드오카이 수비 쪽 중앙 수비 쪽 그러니까 중앙이 결장해요. 공격 수비 미드 중앙이 결장합니다.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요. 시즌 초반에 좋은 출발을 보였던 마인츠가 지금 3연패로 11위까지 내려앉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앙 수비수 세인트 유스테의 공백이 조금은 있어 보이고 어쨌든 그리고 상대가 강했어요.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유니온 베를린 요 세 경기를 연달아 줬고 특히나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전은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마인츠가 져도 전혀 뭐 당연히 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아쉽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경기고 오히려 도르트문트 경기에서 한 명이 없지만 추격 2대1을 만드는 추격골을 만들어냈고 한 명이 없는데도 경기 막판까지 몰아붙이다가 종료 직전에 그냥 도르트문트가 한 골 넣고 3대1이지 스코어만 3대1이지 사실 마인츠가 막판에 굉장히 좋았던 경기고 레버쿠젠전도 어쨌든 괜찮았고 그런 사이즈인데 아우크스는 이번 시즌 가장 안 좋은 팀 중 하나고 특히 원정에서 득점력이 처참해요. 그런 상황에서 니더 레오나까지 빠진 거예요. 그나마 이제 뚝배기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어쨌든 마인츠도 뭐 세인트 유스테나 뭐 공백이 있는 거 마찬가지지만 아우크스 역시 각각 공격 수비 미드 쪽에서 결장자가 있고 그나마 좀 마인츠 쪽에 찰라이가 복귀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우크스가 저는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내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가뜩이나 득점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점의 가능성까지 높아진다면 아마 마인츠 쪽을 그래도 보는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건 제 그냥 촉인데 왠지 모르게 좀 쎄해요. 왠지 모르게 쎄해요. 마인츠 승을 보는데 마인츠가 형님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상당히 도깨비 팀이에요. 그러니까 분대에서도 도깨비 몇 팀 있는데 대표적인 팀 중에 하나가 마인츠예요. 잡아야 할 경기 못 잡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잡아버리는. 예를 들면 도르트문트
뭐 지난 경기 졌지만 지난 시즌에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제 기억에 아마 이겼던 걸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변을 종종 일으키는 마인츠고, 오히려 잡아야 될 경기에서 좀 무승부나 좀 아쉬운 경기를 하는데, 어쨌든 마인츠 승을 좀 보는 게 맞다 생각해요. 이 똥팀끼리 대결하는데 정부에 1.5 때려줬잖아요. 이거 오주들도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사실 전력이나 현재 분위기를 평가했을 때 다른 쪽을 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마인츠가 도깨비 때문에 이게 주력감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삼프도리아 대 스페치아. 삼프도리아 제가 지난 분석 때 뭐 감독 라니엘이 내보내고 뭐 지들 잘할 줄 알고 라니엘이 내보내고 이제 돈 좀 아끼려고 하다가 상당히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또 칼리아리한테 졌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1승 3무 4패, 홈 기준으로 따졌을 때 2무 2패, 아직 첫 승이 없어요 홈에서. 18위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1승 2승 1무 5패, 원정 경기에서는 1승 1무 2패, 뭐 이런 상황입니다. 삼프가 사실 라인업은 좋거든요. 라인업에는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뭐 피오렌티나 보는 것 같네. 어쨌든 간에 뭐 주전 미드필더인 톨스비 출전 정지고요. 덴마크 신성이죠. 유로스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담스코르가 부상으로 또 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진들의 좀 부상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공격진, 그러니까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자원들은 아직 건재한 삼프도리아예요.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가 좀 줄부상으로 가뜩이나 수비가 안 좋은 팀에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묻지마 경기 오바가 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팀이 이번 시즌 오바가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삼프도리아가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스페치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사실 칼리아리전은 그렇게 그냥 졌으면 안 됐는데, 뭐 공격이나 여러 가지는 좀 그나마 뭐 박빙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좀 결과가 안 따라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스페치아가 어쨌든 부상자도 많고 수비 쪽에 삼프도리아 득점력 있는 선수들은 여전하고, 물론 담스고르 빠진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스페치아도 삼프가 요즘 수비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압박의 강도도 딱히 높아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쉽게 좀 먹힌다고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스페치아 역시도 득점 가능성, 삼프도리아의 득점 가능성 둘 다 높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오버를 좀 보는데, 승패는 말씀드린 대로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못 고르겠어요 진짜로. 이거는 차라리 그냥 생 역배 찍어보는 것도, 고배당으로 찍어보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바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사실 막 또 오바가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에요. 묻지마 오바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뭐 저번에 뭐 사수올로나 아니면 맨유 경기나 그 전에도 또 뭐 있었는데, 그런 경기 이거 그냥 데이터상으로 100% 오바다. 그냥 오바는 일단 보고 시작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런 경기들만큼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뭐 1대1 정도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 어쨌든 넘어가서 다음 경기 아스날 대 에스턴 빌라인데, 이 경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 3승 2무 3패, 홈에서 2승 1무 1패 12위. 에스턴 빌라가 3승 1무 4패, 원정 기준 1승 3패로 13위. 중위권 팀들의 대결입니다. 아스날 입장에서 상당히 좀 그렇지만 중위권 팀들의 대결이고요. 지난 시즌에는 두 번 붙어서 두 번 다 아스날이 졌어요. 두 팀 다 일단은. 그리고 또 최근 지난 경기 졸전을 펼쳤죠. 아스날 같은 경우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졌으면 절대 안 되는 경기였어요 진짜로. 그 졌으면 저는 무승부까지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는 줄 알고 와 이걸 진다고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동점골 뽑아내면서 어떻게 비겼어요. 웨스턴 빌라 같은 경우 울버햄튼 상대로 2대 0으로 쉽게 좀 뭐 황희찬의 미스도 있었고 앞서 가다가 약간 운도 좀 안 따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리 3골을 먹으면서 완전 찬물을 끼얹었죠 그냥 분위기에. 그래서 뭐 이번 경기나 아니면 뭐 최소 다음 경기라도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두 팀인데, 아스날 일단 뭐 자카 부상도 당한 지 좀 됐죠. 이 상태에서 키어런 티언이나 부카요 사카가 불투명입니다. 일단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 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괜찮은데 싶어서 투입할 했다가 만약에 다치면 진짜 대참사거든요. 그러니까 불투명할 때 잘 쉬게 해가지고 복귀시키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명단에는 교체 명단까지는 포함될 걸로 저는 보긴 하지만, 그리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에서 데려온 레온 베일리 부상 당하기 직전, 부상 당한 경기인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부상당 가라앉았다가 이번 경기 복귀합니다. 레온 베일리. 베일리가 복귀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좋았던 트라우레, 그러니까 공격 자원들이 전체적으로 복귀를 해요. 빌라 같은 경우 남은 공격수 부상이 없죠. 이제 제가 알기로 없는데 어쨌든 해라 복귀해라 복귀해라 했던 두 선수가 복귀하고, 지금 뛰는 선수들도 공격 쪽에선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복귀 전부터 얘네들이 바로 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교체로는 충분히 나갈 만한 좋은 자원들이고 확실히 힘을 좀 실어줄 선수들로 보이고, 양 팀 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일단 홈에서 다 강해요. 아스날 원정 약한 거는 뭐 옛날부터 그래왔고 빌라도 뭐 약간 그런 느낌이 항상 꾸준히 있어왔던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 성적 대비 홈 성적이 좋은데, 저는 먼저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경기 에스턴 빌라 프렌과 2.5 기준 오바 보거든요. 어쨌든 티어니와 부카요 사카가 저는 선발로 안 나온다고 좀 봤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스날의 빌드업에서 왼쪽에 측면 수비수가 담당하는 티어니가 담당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고, 사실 오바메양이 별다른 마무리, 그러니까 주워먹기 외에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왼쪽에 이제 보통 스미스로우가 나오는데 드리블이나 패싱은 좋지만 마무리 패스나 마무리 슈팅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선수고, 그나마 아스날에서 크랙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부카요 사카인데, 사카와 티어니가 동시에 결정한다면은 아스날 공격적에 분명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경기력, 전체적인 경기력도 마찬가지고. 아스날이 답답할 때도 브라이튼전에 엄청 못했거든요. 그때도 부카요 사카밖에 안 보였고, 그나마 빌드업에서 티어니가 받아주고 올라가주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만약에 빠진다면, 저는 빠진다고 보고 예측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선발은 아닐 거다, 아니면 둘 중에 한 명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스날의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추가로 아스날 수비진에서 마갈량이스 말고는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티오니가 결장을 한다고 치면, 교체 명단으로 빠진다고 치면은 베나이트도 항상 예전부터 공중볼에 대한 확실한 약점이 있는 선수고, 우측 풀백인 토미야스 역시도 처음에 볼로냐에서 데려왔을 때는 데뷔전이 어디였지? 노리치전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토트넘전 얘 대박이다 했는데 그 다음 경기부터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잘했던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초심자의 행운이었을 수도 있는, 물론 저는 이 선수가 폭망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중박 이상은 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와 대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씩 이 선수의 단점들이 보이는 경기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데닝스를 비롯한 아스톤 빌라의 공격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이번 경기 복귀하는 레온 베일리나 뭐 트라우레 뭐 같은 선수들의 가담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아스톤 빌라가 아스날을 상대로 원정에서 득점을 할 수 있어 보이고, 아스날이 그래도 운빨이기 때문에 한 골 정도는 득점해준다고 봤을 때 저는 아스날이 빌라 상대로 멀티 실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빌라가 이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1대1 무승부도 보이긴 해요. 그렇게 되면 뭐 오바는 그거 되는 거지만, 사실 두 개가 다 뭐 2대2 무승부나 2대1 빌라 승 쪽을 저는 보긴 하는데, 1대1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빌라 프렌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티언이랑 사카가 둘 다 선발로 안 뛸 걸로 보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래도,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빌라 프렌은 그래도 못 찍겠다, 아스날 홈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오바 찍으세요. 아스날이 이기려면 제가 볼 때 무조건 오바 나와요. 제 생각에 아스날이 이기잖아요? 그럼 진짜 무조건 오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 제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오바를 추천드리고, 그 외분들은 뭐 둘 중에 골라서 가시거나 패스하시거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날의 문제는 감독이에요. 저는 아르테타가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된 희망 고문만 하는 경기가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에서 기대감 품게 했다가 다시 가라앉고, 또 희망 고문했다가 가라앉고, 뭐 이런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오사수나 대 그라나다인데, 이 경기 사실 제가
영상 딱 찍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분석을 하면서. 오사수나 저는 이 팀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운이 좋은 건지 올해 하반기 뭐 되는 연도인 건지 경기력 대비 이게 이 성적을 거둘 만한 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분명 놓치고 아무래도 시간 투자적인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오사수나 쪽에 투자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오늘은 그냥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오사수나랑 아스날 뭐 이쪽 위주로 좀 집중 좀 조사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 제대로 타이트하게 보고 그 외 데이터들까지 더 찾아보고 이제 하면서 좀 보려고 해요. 어쨌든 제 분석상에는 언더였는데 이마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어쨌든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더 좀 확실한 경기도, 오늘 경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금액 투자하면 안 돼요. 재밌게 가세요. 그냥 재밌게 뭐 잃어도 그만, 따면은 좋고 약간 그런 소액 투자를 좀 권해드립니다. 내일도 경기 많고 하니까 내일 더 확실한 경기들과 재밌는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